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게 되죠. 이거는 지분초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애워서 맞히는 게 아니고 의미만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4번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지분초객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1번 뭐 있습니다. 21번.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가 작년에 정비법 중에서는 난이도 상이야. 틀려도 상관없는 가장 지엽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그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시설은 각각 일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는 지엽적인 거야. 그런데 요거는 더 지엽적인 거 물어봤어. 각각의 소유권이 언제 귀속되느냐, 그 귀속 시기를 바꿔갖고 물어봤는데 그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4번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가 돼서 조합에게, 조합이 다른 말로 시행자에게 양도가 될, 즉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 조합, 즉 시행자에게 양도된 걸로 본다 하는데, 준공인가된 때 양도되는 게 아니고 준공인가가 됐음을 관리청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지하면 그때 각각 귀속할 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해도 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정비법에서도 맨 뒤에 써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도 않아.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상, 틀려도 관계없어. 틀려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건데, 꼭 이런 문제는 또 아주 악착같이 맞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착같이. 거꾸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전 이거는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앞으로 한 5년간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엄한 거에다 노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합니다. 22번.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관리처분계획은 다른 말로 무슨 계획이냐? 분양계획이야. 분양계획.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조합원에게 몇 동 몇 호 누구한테 분양해 주겠다. 분양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는 계획. 그거를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오늘 우리가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까지 못 나갔죠. 다음 주에 한다 그랬는데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야. 관리처분계획은 매년 무조건 한두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거의 뭐 두 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그럼 분양계획으로서 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택의 공급 기준을 물어봤는데 그 1번이 정답이야. 1번 한번 보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기준, 대원칙이 뭐냐?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 1인 1주택. 공유하고 있어도 1주택. 1주택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유하고 있다. 그래도 공유자 수만큼 공급하는 게 아니고 1주택만 공급한다. 이것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고 오늘 조합할 때 봤는데 토지나 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 이때는 조합원은 공유자 각각을 보는 거 아니면 대표 하나만 보는 거야. 대표 하나. 그러면 조합원 하나니까 역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하나만 조합원으로 와서 주택도 1주택만 공급한다. 뭐 논리가 연결되는 건데 아무튼 1번이 바로 정답. 그럼 이 문제는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역시 난이도 합니다.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또 문제는 1번 이런 쉬운 게 정답으로 딱 떴어요. 그러면 또 의심스러워갖고 2번 또 3번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려갖고 보다가 이게 또 마음이 또 싹 바뀌어갖고는 또 엄한 데가 또 바꿔갖고 딱 찍으면 대부분 틀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딱 골랐던 게 정답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중에 바꾸면은 대부분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바꿔갖고. 그래서 1번 정답 나오면 그 밑에 질문 이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돼. 그래야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야? 1번이 정답이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꼭 이게 보게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1번이 딱 답 나왔다. 그럼 밑에 보면 안 돼. 괜히 헷갈려갖고 바꾸니까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23번. 지금 제 말 빨라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 끝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잖아.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뭐 오래 잡고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자, 23번. 그 정비법령상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맨 틀린 거 물어보는 거야. 틀린 거. 그러니까 다 문제가 뭐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하나, 또 같은 세대, 한 세대에 속할 때도 대표 하나,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다. 맞아요. 2번, 3번, 4번 됐고 5번 보세요. 5번이 정답인데 조합의 이사는 당의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자, 요게 틀린 질문입니다. 그럼 요 좀 의미를 보면 우리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 뭐 조합자 이렇게 했는데 이사나 감사 얘들을 조합의 임원이라고 그래. 조합의 임원, 다른 말로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 이게 이제 조합의 임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 대표를 우리가 대의원이라고 그래. 대의원. 그래서 조합원이 뭐 1000명씩 되면은 조합원이 한 장소에 모여갖고 의사결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조합원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런 이제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신 의결하는 기구, 그거를 대의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의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합원의 뭐가 되는 거냐? 대표. 요거는 조합원 대신 의결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어떤 기구든 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1인이 겸직할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겸직이 금지야. 왜? 이게 의결기관이 곧 집행기관까지 겸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쥐들 맘대로 의사결정해갖고 쥐들 맘대로 집행하는 거야. 즉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쥐들 맘대로 의결해서 집행해버리니까 이 조합원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조합의 집행기관인 이사나 감사, 임원과 이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의 의결기관은 절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지금 보면 조합의 이사, 이게 다른 말로 보다 임원, 집행기관, 이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대의원, 즉 의결기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다만 이제 예외가 하나가 있긴 있어. 이 조합의 임원 중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 이유는 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게 누구냐? 조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장만큼은 대의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의미 아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제 수업은 한 3월달 이후 그때 가서 이제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저하고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똑같이 할 거야. 다 똑같이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104번 정비법령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요거는 오늘 수업할 때도 봤죠. 추진위원회는 한마디로 뭘 하기 위한 기구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구야.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몇천 명씩 되니까 한 방에 조합을 만들기는 어렵고 먼저 몇 놈이서 발벗고 나서는 거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의 전신으로서 추진위원회, 요거부터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조합 정관의 초안, 기틀을 마련한다고 그래. 기틀, 정관의 초안을 작성.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 최초로 여는 총회, 그거를 창립총회라고 그래. 창립총회도 다 추진위원회가 준비해갖고 개최하는 거야. 창립총회. 맞고, 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구체적인 게 아니야. 공사를 어떻게 할지 공사계획의 아웃라인 잡는다. 맞아. 또 4번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받죠. 왜?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동의 요건이 있잖아요. 동의 요건. 그거 오늘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갖고 재건축일 때는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될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별로 구분 소유자. 그럴 줄 알았어요. 뭐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동별로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별로 토지 면적 2분의 1,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이런 동의를 누가 받는 거냐? 추진위원회가 다 받는 거야.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다 좋았는데 5번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요거를 사업비 분담이라고 그래. 사업비 분담. 예를 들어 갖고 재개발 사업하는데 공사비가 총 1000억이 들어야, 공사비가 1000억, 아니 500억이 들어. 근데 조합원은 1000명이야. 그러면 조합원 1인당 사업비 얼마씩 분담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뭐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여튼 산수가 어려운 거야. 산수가. 그래서 500억인데 1000명이면은 5천만 원씩 분담하는 거야. 이런 사업비를 얼마씩 분담할 거냐, 이런 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다 무슨 계획의 내용이냐? 관리 처분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가 정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건방지게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으로 정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즉 사업비의 분담, 이거는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비법 쭉 봤고, 그 다음에 25번에 주택법 먼저 물어봤으니까 주택법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 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주택법 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입니다.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만만한 지문들이 아니야. 그럼 1번 분양가 상한제 조형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1번이 바로 정답이야.